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 소설 제1장 일 깨우는 자. 내가 내 삼촌에게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요즘엔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히기 일쑤인데 말이야. 조나탕은 성냥개비에서 손을 떼고 파편초 차를 몇 모금 홀홀 마셨다.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더 이상은 나도 아는 게 없다. 에드몽이 대학에서 자연과학 공부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우리도 그의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네, 어머니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들은 얘기로는 에드몽이 박사과정을 훌륭하게 마치고 어떤 식품회사에서 일했다는구나.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갔다는 게야.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뒤로는 시바리터 가에 살았다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 동네에서 에드몽에 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구나. 삼촌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저런? 너 모르고 있었니? 얘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을 게다. 모든 신문에서 그 얘기를 했지. 글쎄, 에드몽이 말벌에 쏘여 죽었다는구나. 말벌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죠? 혼자서 숲속을 거닐다가 부주의로 벌떼를 건드린 모양이야. 말벌들이 일제히 에드몽에게 몰려든 거지. 금시간이란 사람은 사람 몸에 이렇게 벌에 쏘인 자국이 많은 것은 생전 처음 본다고 주장했지. 에드몽의 혈액에는 리터당 0.3g의 독이 들어 있었다는 거야. 무덤은 있나요? 아니, 에드몽은 숲속에 있는 소나무 밑에 묻히고 싶어 했단다. 삼촌 사진 가지고 계세요? 저기 봐라. 저기 서랍장 위쪽 벽에 걸린 사진 말이야. 오른쪽이 내 어미 쉬지다. 저렇게 젊은 내 어미 모습을 본 적이 있니? 왼쪽이 에드몽이다. 에드몽은 이마가 벗어지고 뾰족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귀는 귓볼이었고 눈썹 높이 위로 쫑긋 올라온 것이 카퍼카의 귀를 닮았다.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봄이 영락없는 장난꾸러기의 모습이다. 에드몽 옆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쉬지의 모습이 화사하다. 그 사진을 찍은 뒤 몇 년 후에 쉬지는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음에도 쉬지는 결혼 전에 쓰던 웰즈라는 성을 간직하고 싶어 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남편의 성을 붙이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사진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자 에드몽 삼촌이 자기 누이의 머리 위로 손가락 2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조나탕의 눈에 들어왔다. 삼촌은 무척 장난기가 많았던가 봐요. 그렇지요? 오기스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의 해사한 얼굴을 다시 대하자 애잔한 마음에 노을을 뒤집어 쓴 듯 눈앞이 흐릿해졌다. 쉬지는 6년 전에 죽었다. 술 취한 운전자가 몰고 가던 15톤 화물차가 쉬지의 자동차를 좁은 골짜기로 밀어버렸던 것이다. 임종의 고통이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쉬지는 에드몽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에드몽은 올 형편이 아니었다. 그때도 그는 무슨 일인가 정신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에드몽 삼촌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알고 계세요? 가만히 있자. 에드몽이 자주 만나던 중마고우가 하나 있다. 대학도 같이 다녔지. 이름이 자종 브라젤이라던가? 나한테 그 사람 전화번호가 아직 있을 게다. 오기스타 할머니는 재빨리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뒤져보고 나서 자종 브라젤의 주소를 조나탕에게 건네주었다. 할머니는 예정어린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보기에 조나탕은 웰저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이고 착한 어린애였다. 어서 차 마셔라 싶겠다. 푸티터 마들렌도 있는데 좀 주랴? 메추리알을 깨 넣고 반죽해서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아니요, 됐어요. 가봐야겠어요. 저희 새 집으로 언제 놀러 오세요?
세간살이도 다 들여놓았어요. 그렇게 하마 아참 잠깐 기다려라, 편지를 가져가야지. 커다란 벽장에 쇠로 만든 상자를 열심히 뒤진 끝에 할머니는 편지 봉투를 하나 찾아냈다. 봉투 겉면에는 힘찬 글씨로 조나탄 웰즈에게 라고 씌어 있었다. 봉투 뚜껑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열어보지 못하도록 접착 테이프를 몇 겹으로 붙여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조나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작은 노트 크기로 접힌 종이가 나왔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특히 당부하건대 지하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말 것. 따스한 기운을 전해받은 개미가 더듬이를 가볍게 던다. 마치 오랫동안 눈에 덮여있던 자동차에 다시 시동을 걸 때 자동차가 뜨는 모습 같다. 수개미는 같은 몸짓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일개미를 문지르고 따뜻한 침을 발라준다. 생명이 되살아난다. 드디어 원동기가 움직이듯 생명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한 차례의 겨울이 지나간 것이다. 마치 그런 가사 상태 따위는 겪은 적도 없다는 듯이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 수개미는 열 에너지를 전해주려고 일개미를 다시 문지른다. 일개미는 이제 원기를 회복했다. 수개미가 계속 애쓰고 있을 때 일개미는 더듬이를 수개미 쪽으로 뻗는다. 일개미도 더듬이로 수개미를 간지린다. 일개미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일개미의 더듬이가 수개미의 머리를 벗어나 더듬이의 첫 번째 마디를 어루만지며 그의 나이를 읽는다. 그의 나이는 173일 앞을 못 보는 일개미이지만 두 번째 마디에서는 그의 계급을 알아낸다. 그의 계급은 생식 능력이 있는 수컷, 세 번째 마디에서는 그가 속한 종과 도시를 알아낸다. 어미도시 벨로캉에서 출생한 숲속 불개미, 네 번째 마디에서는 산란번호를 읽어내는데 산란번호가 그의 호칭이 된다. 그는 가을 초부터 계산하여 327번째로 산란한 수개미 327호다. 일개미는 그쯤에서 후각 정보의 해독을 멈춘다. 다른 마디에서는 후각 정보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마디는 동료들끼리 길 안내를 할 때 방출하는 냄새의 분자를 감지하는 데 쓰인다. 여섯 번째 마디는 간단한 대화를 할 때 사용되고, 일곱 번째 마디는 교미를 할 때와 같은 복잡한 대화에 사용된다. 여덟 번째 마디는 어머니인 여왕개미와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톰한 끄트머리를 이루는 나머지 세 마디는 자그마한 곤봉구시를 한다. 이상으로 일개미는 수개미 더듬이의 위쪽 반을 이루는 11개의 마디를 다 더듬어 본 셈이다. 그러나 일개미는 그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개미는 그의 곁을 떠나 이제는 제 스스로 몸을 덮이려고 도시의 지붕 위로 나간다. 수개미도 나간다. 열 전달하는 일이 끝났으니 이제는 보수 작업을 할 차례다. 위에 다다르자 327호는 지난 겨울 동안에 생긴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벨로캉은 악천후에 따르는 피해를 가장 적게 하기 위하여 원뿔골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겨울엔 여지없이 피해를 당한다. 바람과 눈과 우박 때문에 장가지들의 첫 번째 켜가 벗겨졌다. 새들이 내갈긴 똥 때문에 몇 개의 출구가 막혀버렸다. 빨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327호는 노릇게 하고 커다란 오물 덩어리가 있는 쪽으로 달려들어서 큰 턱으로 그 단단하고 악취나는 것을 치우기 시작했다. 건너편에서 벌써 안쪽으로부터 오물을 파내고 있는 다른 개미의 그림자가 비쳐오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